열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세포 부분에서 마지막 파트인데, 여기에 마지막 파트는 발효입니다. 발효. 예, 발효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세포호흡을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근데 사실은 이제 세포호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기본 구조는 세포로 되어 있고, 이 세포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세포호흡이었어요. 이 세포호흡은 뭐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눴고, 첫 번째는 해당 과정이 있었고, 이것은 세포질에서 일어났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피로부산의 산화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TCA 회로죠. 시트르산 회로 이렇게 얘기했되고, 크랩스 회로 이렇게 얘기되죠. 이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전달계와 화학적 삼투가 관여하는 산화적인 선화가 일어났었는데, 이 산화, 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있는 그 막단백질들에 의해서 일어났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당 과정까지는 산소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 다음 과정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산소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자, C6H12O6 이제 포도당 아닙니까? 포도당을 피로부산 정도는 화학식을 알면은 좋다고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C3H4O3입니다. 이거 두 분자를 만들거든요. 어디서? 해당 과정에서, 그죠?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뭐 NADH도 두 개 나오고 ATP도 두 개 나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이 과정이 되는데, 완전히 분해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결국은 얘가 이산화탄소가 물로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산소가 있을 때는 완전 분해까지 일어나요. 산소가 있을 때. 그래서 세포호흡이, 그러면 이 과정, 그러니까 피로부산까지 되는 해당 과정에서는 EAT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산소가 없으면 일단 이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당 과정? 그러면 산소가 없어도 에너지를 아주 적지만 EATP밖에 안 되지만 얻을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산소가 없어도 세포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포호흡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포호흡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유산소 호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을 때 일어나는 건 무산소 호흡인데, 쉽게 말하면 무산소 호흡은 해당 과정에서의 에너지를 주로 쓴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해당 과정뿐만 아니라 TCA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인 산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32ATP를 만들지만, 무산소 호흡은 2ATP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무산소 호흡을 발효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지금의 교과서는 무산소 호흡이 그냥 발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발효라는 거는 주로 무산소 호흡이 맞지만 완벽히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효의 정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데,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데 완전 분해되지 않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 즉 완전 분해되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있는 물질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에너지가 제일 클 거 아닙니까? 얘한테 100만큼의 에너지가 있다고 보면 완전 분해하면 100만큼의 에너지가 다 나와요. 근데 완전 분해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만큼의 에너지만 나온다. 그럼 80만큼의 가지는 에너지가, 뭔가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산물을 만들어내면서 소량의 에너지만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발효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무산소 호흡이 완벽한 발효랑 동의어는 아니라고 했냐면, 실제로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도 발효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발효는 딱 두 가지만 사실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젖산 발효랑 젖산을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예, 유산. 이 젖산, 근데 우리는 뭐 유산이란 건 몰라도 되고요. 젖산 발효라고만 기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알코올 발효예요. 이때 알코올 발효는 에탄올 얘기합니다. 메탄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술의 원료로 쓰이는 에탄올, 이걸 갖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연소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에너지 높이라고 보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여기 포도당을 분해하면, 이렇게 짜잘한 물질로 분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튀어나온 게 연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이 단계가 여러 단계로 일어난 거죠. 뭐, 화학적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해가지고, 얘가 중간, 산물로, 피루부산, 아세틸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돼서 결국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 여기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 여기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연소든 호흡이든 다 완전 분해가 되는 건 맞아. 그러니까, 만약 얘가 100만큼의, 자, 빨간색으로 쓸까요? 얘가 만약 10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연소에 의해서도 100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고, 호흡에 의해서도 100만큼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다 합치면 100이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에너지가 좀 다르지만. 그런데 발효는 차이가 뭐냐면, 이 에너지 레벨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고 중간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만큼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요런 조금 작은 물질로 나눴는데, 얘는 에너지가 100이 있는데, 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40씩 있다고 해볼게요. 총 80이죠. 80 있는 거예요. 그럼 20만큼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산소가 있으면 산소에 의해서는 완전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완전 분해되지 않으니까 주로 발효가 일어나는 거고,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는 전부 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발효와 부패는 사실상 메커니즘은 거의 같습니다. 발효와 부패는 메커니즘이 거의 같은데, 이 중간산물 있잖아요. 중간산물 만들어지는 게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걸 발효라고 하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 젖산이라든지 알코올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약간 알코올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알코올을 잘 쓰면 좋죠. 연료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소독제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너무 술로만 생각하면, 술의 폐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럼 부패는 뭐냐? 인간에게 유해한 독성 물질이 되면 이것을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나 부패는 사실은 중간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건 똑같은데, 그 중간산물이 우리에게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이 차이로 나눈 것뿐이고, 당연히 부패는 우리가 배우지 않죠. 그래서 발효만 배우는데, 그 발효도 젖산 발효랑 알코올 발효, 즉 에탄올 발효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긴 한데, 산소가 없어도 일어나는 해당 과정이죠. 글라이콜라이시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와 크랩스 회로, TCA 회로랑, 그 다음에 산화적인 산화가 일어나는, 산소가 반드시 있을 때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다시 모식적으로 해보면, 여기가 포도당이죠. 글루코스가 포도당이고, 이게 해당 과정이죠. 해당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피루부산이 다시 에탄올이나 젖산이죠. 젖산으로 만들어지는 발효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발효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 자, 개요는 좀 이따가 이제 총 정리하는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걸로만 보면 일단 젖산 발효입니다. 젖산. 자, 젖산은 다른 말로 유산이라고 했는데, 젖산 발효는 주로 미생물에서 일어나요. 근데 그 미생물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산균이죠. 유산균을 안 들어본 친구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장까지 살아서 유산균을 보낸다는 둥, 이렇게 뭘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죠? 닥터 캡슐 뭐 이런 거 아니면 요새는 진짜 유산균이 정말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유산균 저도 가끔 먹거든요. 뭐 매일 먹진 않고요. 최근에는 좀 매일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뭐 실제로 이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너무 시중에 유산균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의심은 들어요. 이게 정말 우리 몸에 정말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어쨌든 우리 몸에 이로운 젖산을 만들어내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유산균은 인간에게 유익한 젖산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제 유산균이죠. 젖산이 유산. 근데 왜 그러면 인간에게 유용하냐? 유산균이 이 젖산을 만들어내면 장내 어떤 산이니까 pH가 낮아지게 된다라고요. 그러면 pH가 낮아지게 되면 젖산균을 살 수 있는데 다른 어떤 해로운 균들 이런 것들은 좀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뭐 참고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가보죠 뭐. 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예. 자, 해당 과정이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발효는 요거 하나 더 얘기하는군요. 미생물에서도 일어나고 사람한테서도 일어나는데 근육에서 일어납니다. 젖산 발효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젖산 발효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운동할 때 무산소 운동을 한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산소 운동을 한다는 게 바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막 무거운 걸 든단 말이에요. 그죠? 무거운 걸 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막 호흡을 해가지고 얻는 에너지 이상으로 그 에너지를 또 얻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산소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세포호흡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는데 산소를 마시면서 이 마시는 산소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면 산소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상으로 뭔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무산소 호흡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즉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 발효를 하게 되고, 젖산 발효를 하게 되면 젖산이 근육에 쌓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젖산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근육에 쌓이는 젖산은 필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 안 하다가 근력 운동 갑자기 하잖아요. 그럼 막 근육이 땡기기도 하고 그 다음날 막 아프기도 하고 뭐 알이 배기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젖산이 근육에 많이 이제 축적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매일은 아니겠지만 자주 운동을 하고 어떤 근육에 걸리는 부하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젖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더 몸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젖산을 빨리 없앤다는 거죠. 젖산을 빨리 없애면 피로물질이 빨리 없어지는 거니까 뭐 계속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계속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뭐 한번 운동했다고 해서 매번 피곤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요, 사실. 네. 자, 그럼 먼저 이제 젖산 발효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산소가 없는 환경이니까 여기 피로부산 만드는 과정은 해당 작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작용에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NADH2라고 하겠습니다. NADH2를 2개를 얻고 그 다음에 ATP도 2개를 얻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4개 ATP를 얻지만 2개의 ATP를 투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개 ATP만 얻게 되는 셈이죠. 이때 피로부산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디서 왔냐면 이건 NAD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 NAD 플러스에서 온 거죠. 2개 NAD 플러스라고. 그러면 얘를 다시 이렇게 회수를 해야 돼.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피로부산이 다시 젖산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잘 생각하면 젖산도 좀
화학식을 알면 좋겠는데 H6고 H4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 거냐면 환원이 된 거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피로부산이 C3H4O3가 됐어. 이런 거에서 H6O3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죠. NaDH2가 들어가, 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해당 작용에서 만들어진 얘가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NAD 플러스가 나오죠. 물론 이제 두 개씩입니다. 얘 두 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수소 주고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은 산화됐어요. 그러니까 NADH2는 수소를 잃었으니까 산화됐어. 맞잖아요? 산화됐는데 전자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얘 입장에서 보면 수소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NADH2가 들어가서 NAD 플러스가 나오는 과정은 뭐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로 환원이 된 거야. 환원. 그죠? 그러면 반대로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B라고 해볼게요. B가 뭐 다시 A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이때는 산화된 거야. 여기서 수소를 끌고 나왔고 여기는 수소를 주고 나왔으니까 산화. 예, 산화입니다. 빨리 쓰다 보면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고서는 젖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부산이 젖산된 건 환원이 된 겁니다. 환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 알코올 발효인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피로부산 만드는 것까지는 그냥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해당 작용이 일어난 거죠. 해당 작용이 일어나고 나서 이 피로부산이 젖산이 되는 게 아니라 에탄올이 되는 과정까지를 얘기하는데 피로부산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지나서 에탄올이 되는데 피로부산 하면은 산이지 않습니까? 산은 카르복실기가 있다는 거예요. COH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C가 3개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OH. 그러니까 요것도 떼어서 보면 O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카르복실기지 않습니까? 이게 피로부산이에요. 피로부산. 그러면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COH가 존재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 요게 알데하이드기 아닙니까? CHO, 알데하이드기. 그 다음에 에탄올은 여기 OH기. 이게 하이드록시기죠. 그러면 자꾸 이제 화학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산이 카르복실기가 붙으면 산이에요. 그러면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알코올 이렇게 돼 있는데, 산이 이쪽으로 가.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환원이 일어났다. 파란색으로 쓸까? 환원을 제가 주로 파란색으로 쓰니까. 예. 환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원. 젖산 발효도 환원이었는데, 맞아요. 젖산 발효도 환원인데, 산이 알데하이드 되고, 알데하이드가 알코올 되는 게 환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알코올이 알데하이드 되는 거 산화고, 알데하이드가 요 산이 되는 건 산이 돼서 산화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피로부산에서 에탄올 가는 중간 과정은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제 여기 있는데 지금 피로부산은 C3H4 그 다음에 O3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그러니까 요거를 분자식으로 써보면 C2H4O예요. 맞죠? 탄소의 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탈탄소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2를 쓴 거는 피로부산 2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단 환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NADH2가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투입이 돼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환원이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에탄올 여기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만 사실 이 과정에도 뭐가 있어요. 예. 근데 뭐 여러분들 그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에탄올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 같은 거, 막걸리가 이제 대표적인 알코올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막걸리에는 탄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걸리 딱 따면 뭐 여러분들 먹어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알긴 알 거예요. 막걸리 딱 이렇게 막 흔들어서 따면 막 거품이 엄청 넘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에서 탄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발효 과정에서 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술을 제가 무슨 뭐 만들어 보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쌀을 이용해서 이 막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쌀막걸리라고 이렇게 100% 쌀막걸리도 있는데 밀가루 좀 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쌀막걸리나 밀가루를 섞지 않으면 죄송해요. 제가 그 양조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진 않겠는데 어떤 막걸리는 뭐 쌀막걸리 이렇게 써놓고 어떤 막걸리는 그냥 막걸리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쌀막걸리라고 써놓지 않은 데들은 쌀이 아닌 뭐 밀가루나 이런 걸 좀 섞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맛없고 뭐 다 뭐 몸에 안 좋은 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포도당을 제공해줄 재료를 좀 다르게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쌀만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확실해. 이거는 수입산 쌀로 막걸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지금 발효 얘기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제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단가를 줄여야 되니까 우리 쌀로만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 에탄올 발효는 효모에서 일어나는데, 효모는 아시죠? 뭔지? 단세포 진핵생물, 잔항균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균계에 속해요, 균계. 균계에 속하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출하법을 해가지고 뽁 떨어져서 이렇게 무성생식을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효모는 이런 에탄올 발효, 즉 무산소 호흡만 이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산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만 세포호흡을 하냐? 아니에요. 효모도 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핵생물이란 건 이 안에 얘는 진핵생물이에요. 우리가 생명과 2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도 정말 싫어하는 이 생물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핵생물에 속하는데 균계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세포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모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려면 산소가 좀 잘 차단된 공간에서 알코올 발효를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은 아세트산 발효인데 이게 좀 예외적이라서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다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안 배우죠. 거의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조그맣게 써져 있거나 아예 안 나와 있거나 뭐 그런데 아세트산이 식초의 원료입니다. 식초 만드는 과정인데 이 식초 만드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여기 에탄올에서도 시작해요. 에탄올. 그러니까 아까 에탄올 발효까지 하고 그 에탄올이 다시 아세트산으로 발효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량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인데 무조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만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있으면은 발효가 돼요. 그래서 에탄올에서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이 되는 게 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피루부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되는 게 환원이고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에탄올 되는 게 환원인데 에탄올에서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니까 산화가 되는 산화. 다시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되면 산화고 여기서 또 이 피루부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산이 되면은 산화가 되는 거야.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산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 과정은 쭉 뭐가 되는 거냐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환원이 되는 과정 위주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산화가 되는데 자,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될 때는 탄소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C2H5OH이기 때문에 얘도 C2H4O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의 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뭐 나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보면 수소의 숫자가 C2H6O잖아요. 그래서 수소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죠. 예, 수소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산화가 됐다는 얘기죠. 수소를 빼앗겼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C2H4O2가 돼요. 이때는 산소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역시 산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조금 큰 게 뭐냐면 아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조금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보면 이게 환원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환원 과정에서는 NADH2가 들어가서 NAD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피루보산에서 NADH2가 여기 아세트알데히드로 들어가서 에탄올 넣을 때 NAD 플러스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 될 때 NAD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 될 때 NADH 플러스가 들어가서 NADH2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 과정이 여기서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수소를 가지고 온 거죠. 여기 6개인데 4개가 됐다는 건 얘가 수소를 가지고 왔고 여기도 수소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얘를 재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는 재생하는 과정에 NAD 플러스 되면은 이게 다시 이쪽으로 가서 해당 과정에 다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NAD 플러스가 돼서 해당 과정인데 NADH2가 되니까 NADH2는 해당 과정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해당 과정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산화적 인산화 과정. 네.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알코올 발효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발효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알코올 발효는 효모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이 발효를 아세트산 발효 맞아. 에탄올 발효하는 거는 효모라고 그랬고 아세트산 발효하는 거는 효모는 아니고 아세트산 세균 이거를 초산균이라고도 해요. 초산균. 예. 초산균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초산균은 호기성이에요. 호기성 세균이에요. 세균을 사실 세균의 일반적인 어떤 분류는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그 분류로 얘기하지 않고 그 분류로도 얘기하죠. 그런데 어쨌든 호기성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라는 건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이제 세포업을 하는 거. 이걸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고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세포업하는 애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툴리늄. 보툴리늄 잘 모르겠는데요. 보툴리늄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알죠. 보톡스 만들어내는 세균이 보툴리늄이에요. 얘는 혐기성 세균이에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알코올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포도당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세트산 발효를 잘 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만들 때는 에탄올이 있는 환경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탄올이 있는 환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초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과 식초, 배도 있죠? 배식초, 감식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음식에서 이제 쓰는데 현미식초 요새 맞아요. 현미식초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얘네들이 일단 처음에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들고 거기서 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치 있잖아요. 김치가 처음에 약간 쉬면은 약간 술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에탄올 발효가 조금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더 발효를 시키면 막 맛이 시큼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김치보다는 좀 다른 음식에서 김치야 뭐, 예, 뭐 어쨌든 그러면은 시큼한 맛이 나면 그게 아세트산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 산화적인 산화에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은 그냥 이게 중간 산물이잖아요. 중간 산물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해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니까 발효가 잘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 다 정리했어요. 사실 다 정리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봐봐요. C6H12 하고 O6 포도당이죠. 포도당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젖산이 됩니다. C3H4O3의 젖산이라고 쓸게요. 젖산이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일단 써놓고 하겠습니다. 젖산이 아니야. 왜 젖산이라고 썼죠? 피루부산.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되죠. 네, 피루부산. 자,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이게 젖산이 될 수 있습니다. C3H6O가 되는 거죠. 이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냥 써놓을게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있는 환경이다. 산소가 있는 환경이면 얘가 그냥 아세틸코이가 되는 거죠. 피루부산의 산화, 아세틸코이. 이 과정에서는 뭐 이건 이제 산소가 있는 환경. 이건 이제 발효가 아닌 거죠. 이 과정은. 그 다음에 피루부산에서 여기 중간 산물이 있긴 한데 중간 산물 뛰어넘을게요.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그냥 이렇게만 작게만 쓸게요. 결과적으로는 C2H5OH 에탄올이 되는 거죠. 두 분자의 에탄올. 그죠? 그리고 얘가 다시 아세트산을 거쳐가지고 식초 CH3COOH 옵니다. 아세트산으로 이렇게 발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질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서는 두 개의 ATP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NAD 플러스를 이용해서 두 개의 NADH2라고 쓸게요. 그냥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얘가 일로 투입이 되는 거죠. NADH2가 투입이 되고 NAD 플러스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때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수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피루부산에서 이 젖산이죠. 젖산이 됐을 때 젖산 발효라고 쓸게요. 젖산 발효 과정에서는 얘가 환원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환원. 그죠? 자, 그 다음에 에탄올 발효. 이 밑에 거는 에탄올 발효. 요렇게가 에탄올 발효죠. 그죠? 발효. 그 다음에 요렇게가 아세트산 발효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도 두 개의 NADH2가 들어가서 NADH 네, 두 개의 NADH2가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두 개의 NAD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젖산 발효에서 해줬던 일을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가서 얘가 돼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젖산 발효나 에탄올 발효에서는 피루부산이 에탄올 될 때 ATP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피루부산이 젖산이 될 때 ATP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 과정. 그러니까 발효는 이거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에탄올 발효의 과정을 생각하면 이 포도당부터 시작해서 에탄올이 되는 게 에탄올 발효예요. 그래서 여기서 EATP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젖산 발효는 포도당에서 시작해서 피루부산 거쳐서 젖산 되는 게 젖산 발효. 그러니까 여기서도 EATP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죠?
근데 여기가 이제 좀 다르죠. 이 아세트산 발효는 여기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산화적 인산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긴 반대로, 여기서는 NADH2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NAD 플러스가 들어가잖아요. 플러스가 들어가서 두 개 NADH2가 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때 전자를 받는 애가 산소고, 얘가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 그럼 산화적 인산화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ATP 합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량의 ATP가 나옵니다. 물론 두 개의 ATP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나와요. 근데 무슨 뭐 완전히 세포처럼 이건 소량의 산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서 쭉 완전히 분해되면 뭐 산화적 인산화에서 28 ATP 나오고 이렇게는 안 나와요. 소량의 ATP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소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량의 ATP가 나온다. 자, 이 과정은 산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탄올 발효에서는 환원이다. 됐죠? 요렇게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세트산 발효는 몰라도 된다, 사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제가 얘기한 거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세트산 발효는 없어요. 아세트산 발효는 없고, 젖산 발효랑 에탄올 발효 얘기했네. 에탄올 발효에서는 CO2가 나온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 둘 다, 이 글루코즈를 분해해서 피로분산 만들 때 나오는 거는 EATP 밖에 없다. 여기서는 이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 과정은 ATP가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에탄올 발효, 요렇게 젖산 발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발효 실험인데, 이거는 생명과학 1에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인데, 요렇게 생긴, 걸 준비해서 여기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을 맹관부라고 하죠. 맹관부. 여기다가 효모액을 넣습니다. 효모액을 넣어줘요. 효모액은 이제 뭐 증류수에다가 건조 효모를 넣은 다음에 따뜻하게 해가지고 효모가 잘 증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험관, 요런 거를 이제 여러 개 준비하는데, 시험관 A, B, C, D, 요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든 효모액을 똑같은 양을 넣어요. 효모액 뭐 10ml면 10ml 이런 식으로. 10ml, 여기도 10ml, 10ml, 10ml 넣고, 그 다음에 뭘 넣냐면, 무슨 뭐 포도당을 넣든지, 그 다음에는 뭐 5%의 같은 농도의 설탕을 넣든지, 그 다음에 5%의 뭐 같은 농도의 갈락토즈를 넣든지, 하고 대조군으로 여기다 증류수 넣는 거죠. 같은 양에. 뭐 얘도 10ml면 얘도 10ml, 얘도 10ml면 얘도 10ml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려 여기 솜으로 주로 맞거든요. 여기는 이제 요 장치가 되어 있지만 솜으로 맞고 이런 걸 넣고 한번 해보면 당연히 이제 발효가 안 되는 건 D죠. 여기가 발효가 안 되는데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면서요. 에탄올 발효할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기체량을 보는 건데, 봤더니 포도당을 줬을 때는 기체가 많이 발생하고, 설탕이나 갈락토스 했을 때는 설탕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갈락토스보다는 설탕이 좀 더 나오는데, 얘 포도당을 주된 뭐라 그러죠? 호흡 기질로 사용하는구나. 발효의 어떤 기질로 사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해당 과정이 포도당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설탕으로도 못하는 건 아니고 갈락토스로 못하는 건 아닌데, 포도당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이제 발효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추가적으로 뭘 하냐면,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라는 걸 알기 위해서 KOH 수용액. 이게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이걸 여기다가 넣으면, KOH를 여기다 넣잖아요. 이렇게 발생한 상황에서 KOH를 넣으면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서 수면이 쭉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 있는 기체 사라지고, 여기 있는 기체도 사라지고, 여기 있는 기체도 사라져요. 얘는 아예 기체가 발생 안 했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기체 발생량은 얘가 제일 많구나. 이런 실험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확인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에탄올로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냄새로 맡아보면 되죠. 냄새가 술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포도당을 제일 이제 효모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수천 년 전부터 포도로 술을 많이 담그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광합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